저는 올해 65세 된 정희입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릴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아니, 꿈에서라도 꿨다면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이혼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남편, 김영수가 내연녀와 함께 작성한 서류입니다. 38년을 함께 해로한 남편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이제 저는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을게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간호사로 일했지만 영수 씨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서 자연스럽게 전업주부가 되었죠. 영수 씨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속했고 퇴직 후에는 작은 카페를 차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잘 돼서 꽤 짭짤한 수입을 올려주고 있었죠. 두 아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결혼해서 예쁜 소녀딸까지 안겨줬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결혼 초 영수 씨는 정말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저를 안아주며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정희야 라고 말해줬죠. 주말에는 어김없이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기념일에는 어설프지만 직접 쓴 편지와 함께 꽃다발을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영수 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꿈만 같았죠.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영수 씨는 묵묵히 일했고 우리는 점점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도 넓혀갔고 마당이 있는 2층 양옥집으로 이사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저는 꽃과 나무를 심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 씨가 퇴근 후 갑자기 정희야, 나 카페에 새로운 직원을 뽑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누가 왔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냥 아는 사람 딸인데 잠깐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아, 그래요? 잘 됐네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가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면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너무나 태연했고 저는 그저 카페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직원의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 후로도 가끔 수진 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커피를 정말 잘 내리더라. 수진이가 손님 응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저는 그럴 때마다 아, 그래요? 수진 씨 덕분에 카페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 씨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카페에 나가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저와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러 나가곤 했는데 이제는 카페 일 때문에 바쁘다며 저를 혼자 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영수 씨가 다른 여자라도 만나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38년 동안 영수 씨를 믿고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영수 씨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수 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핸드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핸드폰을 들고 카톡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채팅방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팅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영수 씨,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덕분에 힘든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수진 씨, 오늘 정말 예뻤어요. 수진 씨 덕분에 저도 힘이 났어요.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수 씨와 수진 씨는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영수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영수 씨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카톡 내용을 보여주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영수 씨는 수진 씨와 3개월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8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수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왜 나를 배신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영수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영수 씨는 당황하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영수 씨와 함께 살 수 없다고, 영수 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며칠 동안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수진 씨와는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수 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깨진 믿음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영수 씨는 제가 정말로 이혼을 하겠다는 것을 알고는 태도를 바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수진 씨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의 그런 모습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 위자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어떻게든 제 몫을 줄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 썼습니다. 저는 그런 영수 씨의 모습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38년 동안 함께 일궈온 재산을 저 혼자 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뿐인데 영수 씨는 왜 그렇게 악착같이 구는 걸까요? 저는 변호사님과 상의하며 영수 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제 과거의 치부를 모두 들춰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의 협박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포기하고 영수 씨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냥 조용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졌습니다. 영수 씨에게 굴복하는 것은 제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영수 씨의 불법 행위들을 밝혀내고 영수 씨가 숨겨놓은 재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영수 씨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들을 모두 찾아내서 재산 분할에 포함시켰습니다. 영수 씨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수 씨에게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웠습니다. 긴 싸움 끝에 결국 법원은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영수 씨는 제가 요구한 재산 분할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했고 위자료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영수 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영수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영수 씨는 카페를 정리하고 수진 씨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영수 씨와 수진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인생에서 영수 씨라는 이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입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영수 씨와 아이들에게만 매달려 살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요가 학원에 다니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큰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아빠가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수 씨가 저에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영수 씨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가 수진이랑 헤어졌대. 그리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 씨의 말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영수 씨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말에 실망한 듯 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수 씨,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어요.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영수 씨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수 씨에게서 받은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영수 씨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했던 기억들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겠지만 저는 영수 씨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악몽 같은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는 저를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씩씩하게,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꿋꿋하게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일상. 영수 씨와 저, 정희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났습니다. 저는 간호학과, 영수 씨는 경영학과였죠. 풋풋한 20살. 영수 씨는 키가 크고 훤칠한 외모 덕분에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오직 저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항상 제 옆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했고 쉬는 시간마다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수 씨의 적극적인 모습이 부담스러웠지만 그의 순수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마음에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가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영수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캠퍼스를 걸으며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수 씨는 은행원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의 소박한 꿈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돈이나 명예보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영수 씨는 항상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재치 있는 말솜씨로 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영수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영수 씨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영수 씨는 군대에서도 틈틈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힘들고 고된 훈련 속에서도 저를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영수 씨가 제대하고 우리는 다시 캠퍼스에서 만났습니다. 영수 씨는 더욱 늠름해졌고 저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졸업 후 영수 씨는 꿈에 그리던 은행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로 취업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1985년 5월 25일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소박하게 올린 결혼식이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랑 신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우리는 힘들었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결혼 1년 후 우리는 첫 아이 민준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감격했습니다. 우리는 민준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민준이가 자라면서 우리는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민준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는 마당이 있는 2층 양옥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민준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준이는 마당에서 뛰어놀고 저는 꽃과 나무를 심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10년 후 우리는 둘째 아들 현준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현준이도 민준이처럼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현준이는 형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우리는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은행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었고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꾸준히 승진했고 지점장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영수 씨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항상 저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영수 씨는 은행에서 퇴직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오랫동안 꿈꿔왔던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작은 카페를 빌려 인테리어를 하고 커피 머신을 설치하고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카페 이름을 정이즈 커피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영수 씨의 그런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저를 항상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카페는 생각보다 잘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맛있는 커피와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카페는 금세 입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카페 운영에 재미를 느꼈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를 도와 카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페는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작은 불안 징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영수 씨의 셔츠에서 낯선 여자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는 영수 씨에게 혹시 여자 손님이라도 만났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당황하며 아니야, 그냥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 손님이 향수를 많이 뿌렸나 봐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의 말을 믿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영수 씨의 핸드폰에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였습니다. 저는 영수 씨에게 수진이가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영수 씨는 수진이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야. 그냥 친하게 지내는 동생일 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의 말을 믿었지만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영수 씨가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38년 동안 영수 씨를 믿고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영수 씨의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수 씨의 카페에 갔습니다. 저는 영수 씨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려고 몰래 카페에 갔습니다. 하지만 카페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영수 씨와 수진 씨가 서로를 껴안고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영수 씨와 수진 씨는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카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엎드려 엉엉 울었습니다. 38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균열의 시작. 저는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영수 씨를 기다렸습니다. 영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영수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영수 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제 카페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겠죠? 영수 씨는 제 말에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저는 영수 씨에게 어제 카페에서 본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수 씨와 수진 씨가 서로를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고 말했습니다. 영수 씨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그는 수진 씨와 3개월 전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8년 동안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수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매달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왜 나를 배신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수진이와는 이제 완전히 정리할게. 제발 용서해줘. 영수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수 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한 번 깨진 믿음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 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이제 끝이야. 영수 씨는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혼만은 안 된다고 애원했습니다. 정희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이 얼마나 긴데 이렇게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 영수 씨가 저의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수 씨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나를 배신했어. 당신은 나의 믿음을 짓밟았어. 우리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니야.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은숙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숙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은숙이는 저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은숙이는 저에게 정희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세상에는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은숙이의 따뜻한 위로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은숙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은숙이네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영수 씨와의 이혼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하며 저를 격려해줬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말에 힘을 얻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 위자료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영수 씨는 어떻게든 제 몫을 줄이려고 온갖 술수를 다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부채를 만들어 재산 분할 금액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의 그런 모습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38년 동안 함께 일궈온 재산을 저 혼자 차지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뿐인데 영수 씨는 왜 그렇게 악착같이 구는 걸까요? 저는 변호사님과 상의하며 영수 씨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혼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 제 과거의 치부를 모두 들춰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의 협박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짓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수 씨에게 인간적인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가 알던 영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양심마저 팔아버린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포기하고 영수 씨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냥 조용히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자신에게 졌습니다. 영수 씨에게 굴복하는 것은 제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에게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영수 씨의 불법 행위들을 밝혀내고 영수 씨가 숨겨놓은 재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영수 씨와의 싸움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저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영수 씨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고 세상과의 단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불쌍했고 제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었고 제 변호사를 믿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영수 씨에게 승리하고 제 정당한 몫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매일 변호사님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영수 씨의 불법 행위들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의 거짓말과 위선에 맞서 싸우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들과 가족들은 저를 응원해주고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제 변호사님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고 저에게 법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도움 덕분에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저는 영수 씨와 수진 씨의 관계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왜 저를 배신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과거를 알아내고 그녀가 영수 씨에게 접근한 이유를 밝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SNS 계정을 염탐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 심화. 수진 씨는 처음부터 영수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수진 씨는 영수 씨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위장하여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영수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아양을 떨고 그의 비위를 맞추었습니다. 수진 씨는 영수 씨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의 외로움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영수 씨에게 젊음과 활력을 선사하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계획적인 접근에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영수 씨를 유혹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수진 씨의 악랄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녀는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는 악녀였습니다. 저는 수진 씨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수진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가 영수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가 저에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수진 씨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영수 씨와 단순한 친분 관계일 뿐이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 씨의 협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수진 씨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가 영수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실, 수진 씨가 영수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의 거짓말과 위선에 맞서 싸우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정에서 영수 씨와 수진 씨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영수 씨는 수진 씨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했고, 수진 씨는 영수 씨가 자신을 꼬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짐승과 같았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영수 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38년 동안 저와 함께 해온 나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나의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배신하고 저의 믿음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수진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우리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수진 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돈과 욕망에 눈이 멀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는 악녀입니다. 당신은 영수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영수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우리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영수 씨와 수진 씨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후회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영수 씨와 수진 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법정에서 승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진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수진 씨가 영수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수진 씨에게 복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감에 젖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여전히 아프고 슬펐습니다. 저는 영수 씨와 수진 씨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해야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친구 은숙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은숙이와 함께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은숙이에게 은숙아, 나랑 같이 여행 갈래? 라고 물었습니다. 은숙이는 흔쾌히 저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래, 정희야. 내가 너